요즘 지속적으로 금융주 뭐 사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그리고 여타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 귀담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상상해증권에서 한국금융지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한국금융지주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상상해증권에서는 한국금융지주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업종의 최선호주이다, 탑페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주를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최근의 이유이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 포지션,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정해놨고요. 일단 첫 번째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그동안 좀 밸류를 못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본연의 가치를 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ROE가 한 18% 이상 나니까요.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 환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죠. 배당 결의 이슈 있었고요. 배당 성향 25.1%에 DPS 8,690원, 주당 배당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연간 10% 이상 DPS를 상향하겠다라는 계획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향에 대한 기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지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2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지금 사업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컨센은 9% 정도 빠지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일회성 충당금 때문입니다. 어찌되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배당금들 이익 성장에 대한 가시화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더라고요. 운용 자산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업계 최초로 종합투자계좌라고 해서 IMA, 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1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이자 수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또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금융지주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면요. 이제 보험주는 어떨런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JP모건에서 또 보험주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규제도 있고 영업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는 최근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20일부터 중요한 기점입니다. 실적 시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나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더 탈지 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기업에서도 밸류업 시키기 위한 갖은 노력들 이런 부분 이제 기대돼서 최근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적 시즌 겪으면서 앞으로 주가가 나아갈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겠죠.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을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장주. 근데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 있죠. 근데 삼성전자 지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지분을 매각하면 엄청난 또 차익을 거둘 텐데 이걸 어디다 쓰든 앞으로 뭐 주주환원 정책에 쓴다든지 이러면 좀 또 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카드가 주주환원 정책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서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서울보증보험과 DB손해보험도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업의 모범이고 그리고 연 최소 2천억 원의 주주환원 예산이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는 합니다. 이익 체력은 견조한데 일단 여기는 배당은 좀 보수적으로 보여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보험주 중에서는 탑픽 삼성생명, 그다음은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DB손해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수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삼성화재, 하나생명, 현대해상인데 근데 오늘 하나생명과 현대해상은 52주 신고가 같죠. 그런 흐름에서 이 세 종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크게 이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배당,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세 종목에서 가려놨으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 실적 발표 이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 주가 올린 흐름들도 있고요. 목표 주가를 내린 흐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박주근 대표와 함께 카카오에 대해서 실적을 전격적으로 분석해 줄 예정인데요. 일단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카카오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82,000원에서 78,000원으로 내려잡으면서 매수는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콘텐츠 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진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 말은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플랫폼 쪽은 워낙 좀 마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회복세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I입니다. AI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빨리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뒤처질 텐데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미래에셋대우는 약간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AI 서비스 지표를 확인을 해야지 모멘텀이 재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3월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둘이 동시에 이제 정식 출시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돼야지 카톡의 체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좀 늘 가능성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정식 출시된 이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 주가가 막 튀지 못하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흐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웃돌았거든요. 그리고 이 고마진 쪽 플랫폼 회복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랫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보다는 좀 긍정적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7% 성장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낮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 올린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7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73,000원을 올려도 목표가 내린 미래에셋 대우보다는 좀 못한 그런 밴드이죠. 적자 자회사를 매각했을 때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의미였고요. 좀 목표 주가 상단을 바라보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 궁금해서 봤더니 DB증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오픈 AI와 구글 협력 최근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후에 조금 더 많이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협력이 결국 실적에 기여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카카오.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AI의 동력 잘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 보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에도 좀 재미를 볼까? 이거는 어떠한 증권사에서 그 제목으로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좀 갖다 붙여봤고요. 일단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를 올렸고 하나증권이 목표가에서는 제일 최상단 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1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신규 수주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13조 원 이상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주 잔고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장 산업이 어느 정도 될까인데 그 비중을 70% 웃돌 것으로 보면서 전사 마진이 우상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내비쳤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팀코리아 성장 잠재력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키움증권은 반대로 올해 팀코리아 대형 원전 수준은 좀 부재해도 다른 쪽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키움증권이 12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근데 중장기 수주나 이익 상향률 이런 부분 이벤트를 주목하라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해 보시고요. KB증권이 좀 낮았습니다. 11만 6천 원 이 부분이었으니까 보시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김태훈 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마켓나우 2부에서 아직 두산에너빌리티 저평가됐다라는 언급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재미를 올해도 볼 수 있을지 지금 주가의 순위 낮다고 하니까 그런 흐름에서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휴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연휴 이후에 증시가 잘 갈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대신증권이 오늘 이걸 분석해 놨더라고요. 잠시 주요 골자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는 그것도 큰 폭으로 올랐다 큰 폭으로 내리는 그런
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대외 변동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소화하면서도 4,900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 떨어져도 우리가 장중에 그래도 5,500을 좀 터치를 했다라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대신증권은 최근에 우리 코스피 조정 그 성격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실적도 괜찮고 그냥 순환매 속에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적 전망이 상향이 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연휴 동안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상승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방산, 조선,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매물 소화 후에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죠. 지금 에너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부분, 순환매 대응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연휴 후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된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더 살아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니까 이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